그날 문틈으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랑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 끝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조각 위로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도 함께였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조명은 차갑게 깜빡였고 집 안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이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이제 없구나.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그녀는 식탁 위에 식은 국을 바라보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남았지요. 주방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미끄러지듯 마음속의 감정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게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지요.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단정하고 빠른 걸음, 효율적인 동선, 정리된 말투. 그녀는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게 낯설었지요. 어머님, 김치는 제가 따로 담가 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그래라 대답은 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는 평생 가족 밥상으로 존재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 일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지요. 점심 무렵 거실 한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는 5살 까르르 웃으며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블록 하나를 올려주었어요. 우리 준우 잘하네. 이렇게 싸는 거야.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조용히 손을 거두며 웃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허락이 필요해진 생활이었지요. 며느리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속엔 당신 시대는 끝났다는 냉기가 숨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은 TV 앞에 앉고 아들과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 소리가 하루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님.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방식이 구식이라면 자신의 세월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지켜온 삶의 규칙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틱탁 틱탁. 시간은 흐르는데 자신은 그 안에서 멈춰버린 기분이었지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차가웠고 마치 말없이 자신을 위로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 며느리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써야 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지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은 다 옳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다 틀린 말이 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다시 그 작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된장찌개에 마늘을 넣을까 말까. 전 그냥 깔끔하게 끓일게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두 세대의 거리만큼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았습니다. 아직 젖지 않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국물 냄새, 젖은 빨래 냄새, 그리고 사람의 온기. 이 집은 분명 따뜻해야 할 곳인데 요즘은 냉장고 문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달라진 걸까? 그 물음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가슴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지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짧은 인사가 들렸습니다. 저 먼저 잘게요.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시계로 옮겼지요. 시침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삶도 관계도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지켜내는 일이라 믿었는데 요즘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그날 밤 거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빛과 그림자가 흔들리며 두 세대의 경계선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왜 이렇게 말이 서운하게 들릴까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화는 분명 짧았지만 마음에는 긴 생채기가 남았지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빛이 오늘따라 눈부시게 차가웠어요. 식탁 위엔 어제 남은 반찬, 며느리의 메모가 붙은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 따로 데워 드세요. 나가서 회의 있어요. 정갈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을 열어보았습니다. 잡곡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깍두기. 깔끔했지만 정성의 온도가 낮았지요. 젓가락을 들여다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효심 대신 효율로 사는구나. 그녀는 오후 내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커튼을 걷고 작은 화분을 돌려 햇빛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 화분 제가 자리를 바꿔놨었는데요. 그래. 햇볕이 더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식물은 직사광선 안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떼고 한 발짝 물러났어요. 며느리는 화분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온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 안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엄마랑 소연이 사이 좋아졌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식탁 위엔 세 사람이 앉았지만 대화는 둘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반찬을 집어 올리며 눈빛으로만 끼어들었지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반찬은 좀 짜지 않니? 괜찮아요. 저는 이게 딱 좋아요. 짧은 답, 그러나 칼끝처럼 날카로웠어요. 식사 후 며느리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릇 하나를 들어 올렸지요.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 시려워요. 내가 하는 게 편해서 그래. 저는 제가 하는 게 더 편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부딪혔습니다. 물방울이 튀고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지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족을 쥐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손을 내밀 때마다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을 걸어보자. 먼저 다가가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요. 그녀의 말은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뒤돌아선 며느리의 어깨가 너무 단단해 보여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안엔 오래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이었지요. 그녀는 그릇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어려워졌을까? 예전엔 밥 한 끼면 풀리던 마음이 이젠 말 한마디로 금이 가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저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 혼자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덮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아니면 너무 적게 말했나? 답은 여전히 모르겠지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 닫히지 않은 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지 않았지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오후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엔 식은 젓가락이 들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엎어진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뜨겁던 국물이 식어가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릇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등에 닿은 국물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뒤에서 들린 며느리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었어요. 괜찮다. 내가 흘렸으니까 내가 하지. 아니에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걸레를 뺏으려는 손이 부딪혔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흩어지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짧은 순간 공기가 멎었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집안일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은. 나도 이 집 식구야. 나를 손님 취급하지 마. 그 말이 터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고 부엌의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그럼 그냥 두면 되잖아. 왜 자꾸 내 일에 참견하니? 그녀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소리가 탁 하고 튀었지요. 멈춰 선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가 실수했어요. 그녀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실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요. 엄마,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다 피곤해서 그래. 그래,
늘 그렇게 넘기지. 너한텐 늘 그게 편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국물이 치맛자락에 닿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거칠었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만 들렸지요.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음이 쿵쿵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 준우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 그 웃음도 언젠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베개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다가갔지만 손잡이를 잡지 못했어요. 문 하나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불 꺼진 거실에 냉장고 소리만 남았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이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멀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불을 켰습니다. 조명이 하얗게 번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엔 마른 눈물 자국이 희미했지요. 그녀는 식탁에 남은 국그릇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그 동작이 마치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지요.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공기가 바뀌는 순간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눈앞의 어둠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녀는 그 불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물음이 또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해 보려는 첫 질문이었지요. 창밖에서는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봐야겠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편지 봉투 하나를 건드렸지요. 노란 빛이 바랜 봉투에는 준우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나 바뀌지. 다만 먼저 용기 내는 사람이 세상을 조금 바꿔. 그 문장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창밖에서는 새가 짧게 울었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내 신었어요. 신발끈을 매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묶는 동작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나도 시작해야겠어요. 동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20분이 걸렸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입구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지요.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배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 끝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복지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누렇게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강사는 젊은 남자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라도 배워보려고요.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자꾸 화면을 빗나갔고 글씨는 작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입술을 꼭 다물었지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강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작은 창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어깨는 조금 펴져 있었지요. 며칠 뒤 그녀는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표지는 낡은 청색, 구석엔 오늘 배운 것이라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 페이지씩 기록했습니다. 사진 보내기 성공, 메시지 삭제 실패, 다음엔 더 잘하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배워요. 늦었지만 아직 늦진 않았지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부엌등을 켜둔 채 화면을 눌렀습니다. 가끔은 버벅거렸고 화면이 멈추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중고 거래라는 앱이었지요. 오래된 찻잔 세트를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는 일에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끝엔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알림이 울렸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래된 서운함 대신 작은 자부심이 깃들었지요.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거 다 혼자 하세요? 응, 조금씩 익히고 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세상이 참 빨라졌더라고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지요. 먼저 용기 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 문장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볼펜을 들어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요즘 참 고맙다. 나도 조금씩 변해보려 해. 그녀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바닥으로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위로 그녀의 발자국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네요. 그날 아침 창밖의 햇살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속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로 산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카네이션이 꽂혀 있었지요. 며느리가 건넨 꽃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덕분에 집이 환해졌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를 채웠지요. 예전엔 그 소리가 외로움 같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이어지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와의 오해는 천천히 풀렸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저 하루에 한 번씩 눈을 마주치는 일이 늘었을 뿐입니다. 저녁에 국 끓이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 사이엔 길었던 침묵 대신 작은 웃음이 자리했지요.
요즘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 일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엔 서툴었지만 지금은 손놀림이 익숙해졌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흘러들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길가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년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면 며느리와 손주가 기다립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는 그림을 흔들며 달려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래된 미움이 사라졌지요. 저녁 식탁 위엔 3사람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번집니다. 오늘은 내가 간 좀 봤어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내 손맛이 더 낫지요.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2 손을 모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다 지나갔네요.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탁자 위엔 아직 남편의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읽지 않아도 내용을 다 외웠습니다. 먼저 용기 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그 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자신을 담담히 인정하는 문장이 되었지요. 그녀는 손주가 남긴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몇 자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았어요.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불을 끄고 방 안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엔 3개의 그릇 그리고 한 송이 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빛은 조용히 그 위로 내려앉았지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인생이란 건 참 늦게서야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인사 같았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괜찮았지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